어제 잠실 개표소가 27일 만에 잠시 개방됐다가 다시 봉쇄됐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오늘도 출입구를 지키면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계속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입니다. 네, 김 기자, 뒤쪽으로 보이는 분이 어제 열렸던 그 출입구입니까? 네, 제 뒤쪽 문이 어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진입했던 출입구입니다. 투표함이 이송되고 27일 만에 셔터가 올라갔지만 지금은 다시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앞을 포함해 출입구마다 부정선거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정조사 측이 현장 조사를 위해 1,000명 넘게 투입됐던 경력은 이제 질서 유지를 위한 정도만 남았습니다. 네, 일터 복귀를 호소하던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결국 못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한 12개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봉쇄 시위로 업무가 마비됐다며 일터를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해왔습니다. 어제 잠시 출입문이 개방되면서 체육단체 관계자들도 복귀 희망을 품었지만 40분 만에 재봉쇄로 진입은 무산됐습니다. 체육단체들은 각종 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 자격시험, 수익 사업에까지 막심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유관 기관과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어제 현장 조사 뒤에도 투표함 반출이 되지 않아 업무 정상화가 또다시 미뤄진 데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봉쇄 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일단 경찰은 어제 국조특위 현장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봉쇄 시위 첫날 현장 경찰관을 못 가게 붙잡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은 어제 구속 심사 결과 영장이 기각돼 경찰은 불구속 수사 후 조만간 송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시위 현장 불법 행위로 130여 명을 수사 대상에 올려놨는데 필요하면 신병 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22대 후반기 국회 운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네,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은 오늘 당정청이 함께 후반기 입법 과제를 점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서울 용산구 호텔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이 열립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운영 방안과 상임위별 주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강연으로 문을 열고요. 신임 한성숙 국무총리도 참석해 집권 2년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 로드맵을 구상하기 위해 당정이 머리를 맞대는 겁니다. 단독 원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로 맞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획한 일정표대로 입법 전쟁을 강행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생을 볼모로 철없는 투정을 부린다며 민주당은 연말까지 주요 입법 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제1야당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국민의 삶을 내팽개친 국민의힘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가장 속도가 빠른 건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 보안수사권 폐지인데 어제 서영교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불잠 속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 구성에 돌입했고요. 당도 형사소송법 예정 TF를 발족했습니다. 오늘 의원 워크숍엔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당권 주자들도 참석하는데 3자 대면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권 여당이 아닌 야당이 돼선 안 되지 않겠냐, 당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오늘 국회 토론회를 연 송영길 의원도 정 전 대표의 이른바 전북 소회론 언급에 대해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는 광주 전남 반도체 투자를 균열 소재로 쓰는 건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도 살펴보겠습니다. 법사위원장 반환 없이는 원구성을 비롯한 국회 의사 일정 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 아주 확고하죠.
네, 초선 중심으로 의원 총사퇴까지 거론되는 등 당 내부에선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이어진 민주당의 법사위 독식에 그야말로 결기 어린 표정입니다. 일부 중진에선 현실론도 제기하지만요. 법사위원장을 돌려받지 못한 채 나머지 원구성 협상에 돌아간다면 그 자체로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 상정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게 국민의힘이 배수진을 친 이유입니다. 당 아침 원내회의에선 노란봉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의 부작용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용이라며 사법 대란의 책임은 법사위를 독차지한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 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습니다. 다만 의석수가 절대 불리한 구조 속 마땅한 반전 카드가 없고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 국면에서 계속 상임위를 비울 경우 자칫 존재감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고민거리입니다. 게다가 장동혁 대표 체제와 징계 문제로 내부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도 장애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모리아스 아지메 일본 축구팀 감독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해 역대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리아스 감독은 어제 도쿄에서 가진 귀국 기자회견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국내 매체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는 답할 것이 많지는 않다면서도 홍 전 감독과는 라이벌이자 친구로서 교류하고 있는데 그는 한국 축구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고 두둔했습니다.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은 다음 주 월요일인 6일 오후 광주 제1고를 방문합니다. 배재고 학생야구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사과를 표명하기 위해 내려오는데요. 부적절한 응원구호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지난달 29일 고등학교 야구 경기 도중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응원구호를 외쳤는데요. 논란이 일자 배재고등학교 측은 지난 1일 광주 제1고에 방문 이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광주 제1고 측이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거절했는데요. 재차 방문 이사를 밝히면서 응원구호 논란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만남이 이뤄집니다. 광주 제1고 측은 기말고사 일정과 학생들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 배재고의 사과 방문을 허용했다고 밝혔는데요. 두 학교는 광주 제1고 강당에서 30분가량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국립 5.18 민주묘지도 방문하는데요. 5.18 묘역 참배에는 김대중 전남 광주 교육감의 동행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오선일입니다. 내륙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녁까지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주말인 내일은 충청 이남으로 장맛비가 확대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더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기온보다는 습도가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7도로 평년 수준을 다소 밑돌고 있지만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나며 후텁지근한데요. 또 무더위 속에 저녁까지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무더위와 소나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전남 남부에도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15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전남 남부에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오늘 밤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정체전선은 주말인 내일 충청 남부까지 북상해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는 22도 등 곳곳에서 열대야 수준의 체감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31도, 대구는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후 휴일 밤 사이에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으로도 장맛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다음 주 초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설물 점검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